이른 아침에 공부하러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뭐 단촐하긴 한데요. 또 단촐한 만큼 어떻게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좀 해주시고 좀 어떤 면에서 뭐 또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2시간 뭐 너무 빠르지 않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열려야 되는데 그 ESG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근데 되게 어떤 거다 이렇게 좀 감은 있으신 거죠? 예. 예. MSG는 몸에 안 좋은 건데 ESG는 몸에 좋은 거다. 뭐 이렇게. 근데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이런 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지구가 더워지면서 올해 뭐 폭우도 있었고 강남에 큰 물난리도 있었고 사실은 ESG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한 중요도로 보면 절반 정도가 기후변화예요. 그래서 사실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ESG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드리고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저 뭐 언론계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고 좀 경제 기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학교로 가서 뭐 좀 이런 활동들 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ESG 환경 관련 활동들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ESG에 대한 책을 썼는데 공교롭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나온 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좀 많이 해왔고요. 10월 정도에 이제 넥스트 ESG라는 새로운 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ESG가 뭔지 궁금하시면 앞에 책이 조금 이제 개론서 이제 다음에 낼 책은 좀 약간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건데 좀 소개를 한번 드리고요. 원래 이게 동영상을 심었는데 이게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게 제가 잘못 넣은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워낙 많이 보셔서 이번 여름에 뭐 폭우, 또 유럽은 뭐 폭염, 그 다음에 중국은 또 뭐가 있었죠? 가뭄. 그래가지고 이제 발전이 안 되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지금 뭐 기후변화가 심각하죠. 여러분 느끼시기에도 심각하고 또 북극이 녹으면서 또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래서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는데 남태평양에 그 나라는 자칫하다가는 이제 나라 자체가 물에 다 잠겨버릴 것 같다는 그래서 막 장관이 나와서 호소를 하고 그래서 사실 당장 저희도 저희지만 저희 자식들이 사는 세상이 어떨지 좀 걱정되죠. 이게 기후변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ESG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절반 정도의 중요도는 기후변화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뭐 하물며 가축들이 이제 트림이나 뭐 이렇게 생리작용으로 이렇게 가축들 몸에서 나오는 메탄 이런 것들이 다 위로 올라가서 쌓여서 이제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복사해가지고 우주로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나가게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제 어떤 비즈니스들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저희 모두의 문제인 게 지금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기로 우리나라도 약속을 들어보셨죠?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은 탄소를 아예 배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배출되는 양이 있으면 또 흡수하는 양을 해서 순증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2030년까지 우리는 40%를 줄여야 돼요. 2008년 대비. 근데 줄여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도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제 쭉 가다 보면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서 이제 산업적으로 쭉 내려올 겁니다. 탄소 배출 줄이라고. 그래서 뭐 어떤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 뭐
특히 이제 공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탄소 배출권 같은 걸 사야 되고, 비싼 가격에 탄소 배출이 많으면.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책이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속도를 빼는 것보다는 단초를 하니까 배경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되는 1톤당 뭐 50불 이렇게 가격을 탄소세를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은 멀리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생활에, 우리 사업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김에 이게 뭔지를 아시는 거 하나 하고, 이게 가다 보면 내 사업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거를 좀 알고 이렇게 확실하게 체감하고 가시면 실제 사업을 하시는데, 또 내가 살아가는데, 그다음에 내 자식들의 삶을 이렇게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상에서, 지금 유럽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 비행, 그러니까 국내죠. 편도로 한 운행 2시간 반. 우리는 김포에서 제주도 가는 것도 2시간이 안 되잖아. 한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거리는 우리가 없는데 2시간 반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는 아예 비행기 운항을 안 하는 걸로. 왜냐면은 그 비행기가 더 우리 말하는 그 기후 변화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첫째는 비행기가 쓰는 연료가 훨씬 안 좋아요. 비행기가 그다음에 그 비행기는 하늘에서 직접 쏴버리잖아요. 연료 배출되는 가스. 그래서 비행기가 지구 온난화에 미친 영향이 훨씬 더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단거리 비행은 하지 말자. 여기 승객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열차에 7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거리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만약 제주도가 이렇게 내륙에 붙어 있다면 비행기 타지 말고 기차 타고 가자, 이런 논의들이죠.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비내에서 짤즈부르크 노선은 아예 없애를 늘려서.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건데 불편한 의사결정이죠.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지 말고 기차 타고 가라. 기차 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가라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뭔 소리냐, 편도로 2시간만 너무 짧다,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는 다 비행기 타지 말자. 지금 이게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혹시 그런 거 해보신 탄소 포인트라는 거 아세요? 혹시? 탄소 포인트. 그러니까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놔도 홍보가 덜 돼서 모르시는 거 많잖아요. 내가 전기나 가스나 이런 걸 줄인다면, 등록을 하면, 줄인 것만큼 포인트를 줘요. 그럼 포인트를 세금 낼 때 쓸 수도 있고 돈으로 쓸 수 있어요. 탄소 포인트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활에 사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홍보가 덜 돼서 좀 인지도가 좀 낮아서 그렇죠.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ESG, MSG가 아닌 ESG에 대해서 사실 ESG 그러니까 영어고 그래서 내용은 어려운데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E는 영어로 이제 environmental, 그래서 환경이에요. 우리 환경 보호하자. 탄소 배출 줄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 줄이고, 쓰레기 줄이고, 우리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에 관련된 거는 다 녹색 경제로 가자.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알리백이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삼성전자가 며칠 전에 알리백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했고, 지금 이미 삼성이 좀 늦었어요. 사실은 현대차, 그 다음에 LG, SK가 제일 먼저 했고요. 여러분, 알리백이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아직은 많이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알리가 이제 리뉴어블에서 재생에너지거든요. 100은 100%. 2050년까지 내가 쓰는 에너지를, 지금 여러분들 쓰는 에너지라는 게 다 전기로 쓰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스팀이라 열. 근데 전기는 지금 되게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을 하니까
석탄 발전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쓰는 전기 100%를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렇게 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친환